자, 오늘은 치열하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1학년, 2학년 대상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는 학생부, 학교생활 기록부, 줄여서 생기부, 생기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자, 6월 말 7월 초에 이제 기말고사를 보는 학생들이 대부분 있을 텐데 그 기말고사가 정말 중요하죠. 내신 관리하는 거 정말 중요한데 이제 내신만 관리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중요한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잘 마무리할 건지 이 고민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찾는 인재, 찾는 학생이 과연 누굴까요? 자, 대학에서는 당연히 대학 들어와서 공부 잘하는 학생을 찾겠죠. 그리고 대학 졸업한 이후에 대학을 빛내줄 학생, 취업이 잘 되든 연구 성과를 잘 내든 어찌됐건 자기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자기 대학을 빛내줄 학생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학생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말은 다 들어갔습니다. 창의적이고 융합형이다. 우리가 교육과정도 바뀌어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이 뭔가요? 문과, 이과가 사라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문과가 참 많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해도 맞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제 문이과의 구분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창의 융합형 인재란 우리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지적 호기심 있는 학생이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 중에서 지적 호기심. 자, 교과 시간에 수업을 배우면서 왜 궁금하고 무엇이 궁금하고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이런 호기심이 없이 수업에 그냥 학교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절대 어울리지 않는 학생이죠. 또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적이라는 얘기는 혼자서 자습 잘하는 학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기가 찾아서 자기의 어떤 이 호기심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능력들, 필요하면 책도 보고 필요하면 관련된 선생님이나 또한 관련된 이런 어떤 문헌도 찾아보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태도가 있는 학생들을 말하는 거고, 그런 학생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일어날 이런 미래의 환경에 대처하기에 적합한 학생이라고 대학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죠. 뭐냐? 이 모든 것들을 학교 생활 안에서 해결해라. 학교 밖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사교육에 들어가지 않고 학교 내에서, 그러면 학교 내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장면이 어딘가요? 바로 교실이죠. 수업 내에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24학년도, 그러니까 현재 고2 학생들부터는 자, 이런 평가 항목으로 하겠다라고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대학에서 공동 연구했는데, 이전에 이런 그 평가 항목들이 거의 6개의 대학에서 만들었던 것들이 거의 모든 대학에 퍼져서 마치 이게 교과서처럼 이렇게 평가 항목으로 사용됐는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른 대학으로 또 확대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4개 영역이 3개 영역으로 줄었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전공이란 말보다는 진로 역량 이런 말 쓰는데, 이건 뭐 예전 영상에도 올려놨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자, 좀 더 실제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중요하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첫 번째, 평가자, 즉 대학 관계자죠. 대학 교수님이 됐던 대학 입학사정관이 됐던 그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소재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전에는 자기소개서를 우리 현재 고3까지는 써서 제출하게 돼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 이제 고2와 고1부터는 이제는 자소서는 없어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특히나 세특이나 우리 창체, 자율 또는 진로 또는 동아리 이런 활동에 뭔가가 의미 있는 기록들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읽어보는 사람, 누가 읽어보나요? 자, 대학에서 평가하는 입학사정관들이 읽겠죠. 대학 교수님이 읽겠죠. 그 사람들이 관심 있을 소재를 파악해서 적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로 탐색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대학, 어느 학과로 갈 건지가 정해져 있는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하기가 참 쉬운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어렵죠. 자기가, 우리 가끔씩 학생들로 얘기해보면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 친구들은 저한테 되게 많이 혼나요. 너도 네 마음을 모르면 내가 어떻게 아냐. 자, 내가 어떤 대학에 관심이 있고 어떤 학과에 관심이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탐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 보면 전공 관련 안내 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이름도 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같은 컴퓨터 공학, 컴퓨터 학과 또는 뭐 빅데이터, 그다음에 뭐 정보통신 여러 가지 이름으로 있기 때문에 각 대학마다 각 대학 내에서도 전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전공 안내서 보면 그 학과에서 그 모집 단위에서 원하는 인재상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을 연구할 건지 앞으로 방향 어떤 건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소재를 찾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각 교과 수업 시간에 어떤 식으로든 연관을 시켜서 준비하면 좋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세특이라고 하는 이 항목에서 다 평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는 하지 말라는 것들이 너무 많죠. 생활기록부에 넣지 말라고 하는 부분도 많고, 그 다음에 대학에 평가 자료로 보내지지 않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결국은 세특하고 창체가 우리가 평가하는 주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특위는 모든 영역을 다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다 평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세특은 누가 써주는 거죠? 자, 교과 담임들, 교과 선생님들이 써주는 거고요. 그 교과 선생님들은 무엇을 근거로 씁니까? 여러분들의 수업 태도를 기반으로 쓰는 거죠. 단순하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선생님을 똑바로 주시한다는 얘기를 쓰는 게 핵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서 여러분들이 주도하는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그런 수업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역할, 여러분들이 무엇을 고민했고 또 무엇을 탐색했고 또 무엇을 성취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적어주는 게 세특입니다. 그런 활동들을 많이 참여해야 되고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주는 학교가 좋은 학교죠. 자, 또 하나 요즘 떠오르는 대세가 뭐냐? 교육과정의 중요성. 여러분들이 우리 2학년과 3학년들은 알 수 있을 거고 1학년들은 아직 감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자, 이제는 우리가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선택권을 돌려줬습니다. 우리가 아직 고교학점제로 우리가 지금 시작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는 부분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고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는 고교학점제 같은 게 쫙 다 퍼지게 되는데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올 때 예전에는 문과 이과 나눠서 그냥 학교에서 증해주는 과목 위주로 수업을 들었지만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일부 과목들 특히나 탐구 과목은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사회 과목을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춰서 여러분 희망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학교일수록 여러분들 선택권을 많이 늘려주고 또한 그 교양 관련된 과목들도 많이 이렇게 세팅해 놓는 학교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각 대학 희망하는 전공에서 배워오기를 바라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선택을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로 선택 과목이 있고 일반 선택 과목이 있는데 진로 선택 과목이라 하는 과목들은 등급이 안 나오다 보니까 내신 관리의 부담이 줄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내신 관리 편한 과목들 위주로 선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상당히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 버겁더라도 필요한 과목들은 배우고 와라. 이게 각 대학이 요즘 밀고 있는 트렌드고요.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기초학업 역량을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간다 그러면 왠지 내신은 별로 안 좋아도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내신만 갖고 뽑는 전형 대비해서는 내신이 조금 떨어져 보일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서울의 웬만한 대학들은 1등급 대 내신을 가지고 교과 전형을 쓴다고 치면 우리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2등급 대가 많이 있거든요. 건국대, 동국대 이런 라인 정도는 2등급 대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해요. 그런데 혼자만 4등급 대입니다. 물론 4등급도 붙을 수 있어요. 이게 특목고가 아니고서 떠나서 4등급도 붙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2등급 대 아이들이 있는데 혼자가 4등급이다. 그러면 내신 2등급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뭔가가 있는 사람들은 내신이 안 좋아도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그 2등급을 학교 다녀봐서 알겠지만 2등급과 4등급은 상당히 차이가 크잖아요. 2등급 정도를 뒤집을 만한 서류적인 강점, 활동의 강점들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비슷한 아이들끼리 지원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국영수는 중요하다. 그리고 전공 수학 역량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해당하는 전공에 필요한 역량들 예를 들면 컴퓨터학과 그러면 동국대를 예를 들면 컴퓨터학과에서는 수학만 본답니다. 그러니까 수학 과목만 중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좀 못하더라도 물론 이제 기초학업 역량에서 국영수 평가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좀 마이너스 될지 모르겠지만 전공 수학 역량에서는 수학 잘하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게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학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학 관련된 과목들을 얼마큼 많이 이수했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본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경제학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학 되게 중요하게 보고 정치와 법 이런 사탐 과목 되게 중요하게 보고 또 영어도 되게 중요하게 보고 각 대학마다 전공에 맞춰서 뭐가 중요한지 이렇게 알려주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나머지 과목들 그렇다면 국영수하고 해당하는 전공 과목 빼고 나머지는 그냥 버려도 되는가? 자, 이런 친구들은 학종에서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보통 국영수가 한 2, 3등급 나오고 나머지 과목들이 5, 6등급 나오면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건 잘하고 이건 못한다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이건 열심히 하고 이건 버렸구나. 자, 이런 학생 원하지 않아요. 다 1등급, 2등급 맞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학 사정관들이 보기에 나머지 과목들한테는 버렸구나. 그냥 작구나. 딴 과목 공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절대 좋은 점수 받을 수 없고요. 인성과 연관돼 있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인성평가라 그러면 다 무슨 뭐 반장해야 되고 부반장 해야 되고 또 학생회장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리더십이 아니라고 각 대학마다 강조를 합니다. 리더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활동을 하면 모든 장의 역할도 있겠지만 모든 원의 역할도 있고요. 그죠? 거기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지 모두가 반장 심지어는 조장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주어진 환경 내에서 역할 내에서 얼만큼 공동체에 이바지했느냐 그걸 핵심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자꾸 뭔가 장이 되려고만 노력하지 마시고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시면 됩니다. 자, 세특. 자, 세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중요하죠. 이제는 예를 들면 독서 상황도 그 대입 평가에 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진로 선택 안 들어가는 거 오래됐고 또 각종 뭐 수상도 이제는 안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세특밖에 안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언데 그런데 대학에서도 약간 자신 있게 뭐냐면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한 3, 40과목을 배울 텐데 거기에 세특이 거의 비슷하게 이 학생은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관심 분야에 있어서 정말 노력한다는 얘기들이 줄기차게 한 흐름으로 가면 이거는 믿어도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또 반대로 선생님들이 해주는 그 소소한 그 어떤 얘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의 단점이 부각되면 또 그 나름대로의 또 내용을 토대로 해서 평가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서 세특 정말 잘 써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입장에서 얘기하면 세특을 쓰려고 하는데 세특을 써줄 만한 친구가 없어요. 세특을 써줄 수 있는 내용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 수업 시간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쓸 수 없잖아요. 잠만 잔다. 딴짓한다.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쓸 수만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기회를 줘서 학생들에게 참여를 독려하지만 안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소극적이 됐긴 했는데 아무튼 열심히 참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참여를 할 때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라 각 교과에 맞는 교과의 그 내용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진로에 맞는 주제 탐구를 통해서 학업 역량, 그죠? 영어면 영어 잘한다, 수학은 수학 잘한다, 그죠? 정치와 보면 정치와 법 관련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잘 적용한다. 뭐 사회적인 분석을 잘한다. 이런 식의 어떤 역량들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고요. 자, 창체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인데 봉사활동은 뭐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외에는 이제는 1, 2학년들은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일단 제껴놓고 그다음에 진로활동은 진로를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진로활동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그렇게 특별할 건 없는데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보통 금요일날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금요일날 오후에 하는 자율활동이나 동아리활동이 있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진로에 대해서 얼마큼 열심히 탐색하고 참여해야 되는데 이 시간을 노는 시간처럼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절대로 학생 종합전형에 어떤 우위를 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 절대 아껴서 잘 참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세특은 주제 탐구, 창체에서는 진로 탐색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를 대학에서 평가하는 거죠. 결국은 이 두 가지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역량을 보여주시면 선생님들은 관찰하고 기록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 내리면 요즘 트렌드는 뭐냐면 교육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교육과정 안에서 주어진 교육과정이라는 건 학교에서 과목들을 세팅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이건 학교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하는 학교가 좋은 학교고요. 자기가 사범대학교 또는 교대를 가고 싶어 하는데 그 학교는 교육학을 개설해주지 않고 또 그 다음에 교육학을 없더라도 주문형 강좌나 아니면 공동 교육과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려고 노력해보지도 않는 학교면 자기는 좀 손해볼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주도적으로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전에 어떤
친구가 질문했는데, 자,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과 성향의 학생인데 3학년 때 사탐 과목을 선택하는 게 맞냐? 아니면 투 과목 선택하는 게 맞냐라고 물어봤을 때, 과학 투 과목들은 일단 등급이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부담은 없죠. 그런데 사탐 같은 과목은 이제 사탐도 뭐 차원이 다를 수 있겠지만 또 일반 선택 과목의 경우는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신에 대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뭐냐면 본인이 흥미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각 대학에서 그 학과를 전공하기 필요한 과목이라면 약간 내신 손해보더라도 선택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공대 가는 학생들이 물리투나 또한 기하를 선택하지 않으면 당장은 내신에 대한 유리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종합전형에서 손해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또 선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또 나름대로 우수한 학업 성취를 보여야 됩니다. 다 1등급, 2등 맞으라는 얘기 아니죠. 아까 얘기했지만 물리2 선택해서 C를 맞으면 안 되겠죠. 물리2를 선택했으면 물리학2를 선택했으면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선택만 하고 공부를 안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잘 교육과정이 세팅된 학교 내에서 열심히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선택을 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2024학년도에 이렇게 핵심 권장 과목과 그다음에 권장 과목을 이렇게 알려줬는데 서울대니까 서울대만 이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울대가 기준이 돼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과목을 세팅한 대학들이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자, 선생님이 이제 요 표를 보면서 그냥 넘어갔던 지점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동국대학교 교사들 대상으로 하는 모의 면접 평가가 갔다 와서 선생님이 좀 많이 놀란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제학과 학생을 데리고 이렇게 모의 평가를 했는데 보통 경제 수학 정도 들으면 수학 관련돼서 많은 활동했고 경제 관련된 과목이 있었으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그 학생보다 전국대에서 생각하기는 요 미적분을 배운 학생을 더 높은 점수를 주더라고요. 물론 이 미적분이 1등급, 2등 맞은 게 아닙니다. 등급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3등급인가 4등 맞았던 것 같은데 우리 문과 성향 학생들은 수능에서 확통을 보기 때문에 확통만 배워도 충분하죠. 그런데 미적분을 배운 친구를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왜? 경제학을 다루려면 미적분이라는 이 영역에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대학에서 보기 때문에 이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신에 불리함이 있을 수 있죠. 미적분도 일반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등급이 산출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감하게 이런 선택하면 도전 정신도 높게 할 뿐더러 어찌됐건 대학의 경제학과에 들어오면 공부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판단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선택을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미적분 선택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적분에서 9등급 나올 거면 선택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죠? 미적분에서 5등급 넘어가도 제 생각에도 미적분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경제 수학이나 다른 과목들 진로 선택 과목 등급 안 나오는 과목 하는 게 맞는데 한번 부딪혀 볼 만한 위치에 있는 학생들은 미적분을 도전하면 상당히 많은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 특히 이과 성향 아이들은 과학 과목에서 많이 있는데 이전에 제 진학 스토리 사이트에 이런 질문한 친구가 있습니다. 컴공을 희망하는데 3학년 때 투 과목 뭐 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 뭐 듣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기준 놓고 보면 컴공 같은 경우는 과학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기 때문에 뭐라도 상관없으니까 괜히 어렵게 등급 나오는 사회 과목, 사탐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냥 과탐 2에 해당하는 이른바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한 과목만 사탐 과목을 선택하는 게 낫겠다라고 올렸습니다. 글로 길게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답만 이렇게 딱 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 기말고사 준비하겠죠. 준비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간절한 만큼 준비하게 됐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내신만 따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제는 생활기록부 어떻게 하면 1학기 생활기록부를 잘 마무리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세특과 창체를 의미 있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좀 더 디테일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